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늘의 길을 묻다 천문과 역사 수업의 남기욱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통일신라가 당나라에서 역사를 받았다는 것의 정치 외교적 의미와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신라는 삼국을 통일한 후 바다를 통해서 중국으로 자유롭게 왕래했습니다. 이런 지리상의 이점을 확보하면서 신라는 원하는 만큼 당의 문물을 취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그들의 천문학 활동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신라인들은 당과의 교류 이전에도 천문학 활동을 해왔습니다. 첨성대나 삼국사기에 남겨진 기록들을 보면 천문 관측이 수용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라에도 역법이 있었나요? 네, 역법은 관측 기록과 계산을 통해서 새로운 한 해 동안의 천체 운동을 예측하는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꽤 지속적이고 일관성이 요구되는 학문입니다. 사실 신라가 역법을 만들어서 독자적으로 운영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그렇지만 나름의 역법을 가지고 있었다고 추정할 만한 몇 가지 기록이 있습니다. 신라의 역법에 대해서 삼국사기에 등장하는 최초의 기록은 앞에서도 언급했던 문무왕대 대나마 덕복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가 기록에 등장한 시점은 674년으로 통일이 676년임을 생각하면 살짝 앞서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 기록에서 역수를 전에 배우고 돌아와서 새로운 역법으로 고쳐 썼다라는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쳐 썼다라는 것은 7세기 말 이전에도 신라가 역법을 사용하고 있었음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당시 당에서는 인덕역을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덕복이 배워온 역법이 인덕역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여기서 인덕역이란 이순풍이 창안한 역법으로 666년부터 728년까지 사용되었죠. 이 인덕역을 배워와서 신라 지역에 맞춰 썼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또한 통일 이후인 695년 효소왕 4년 삼국사기의 기록은 흥미로운데요. 바로 새해의 시작인 세수를 자월, 즉 11월로 병행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체제가 4년여간 계속되다가 9년에 인월, 1월로 다시 바꾸었다고 하죠. 이는 신라 역법의 사용사항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입니다. 왜냐하면 7세기 말 신라에서 여기 사용되었다는 양상이 당과의 외교 관계와 연동되어 있었음을 분명히 보여주기 때문이죠. 7세기 중반 이래 당나라와 신라는 새로운 책봉과 조공의 국면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런 관계 설정의 조짐은 이미 통일 전 진흥왕 4년인 650년에 나타납니다. 바로 신라가 당나라의 연호인 영휘를 채용했던 것이죠. 이것은 당의 조공을 상징하는 연호와 역의 채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를 후대의 학자는 처음으로 중국의 정착을 시행한 것이라며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때 연호와 함께 당나라의 역법이 시행됐다면 이 역법은 무인역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무인역은 당나라 부인균이 고안해서 619년부터 사용한 역법입니다. 이런 조공 책봉 관계가 뚜렷해진 것은 신라의 삼국통일 전후였습니다. 신라는 당의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되었는데요. 이를 통해 신라는 국가의 안정과 자율성을 보장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은 신라를 조공국으로 삼아서 통제하려고 했지요. 이 둘의 조공 책봉 관계는 외교적 목적과 이해관계에 따라서 큰 무리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통일을 이룬 약 20년 후인 692년의 기록은 이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당은 효소왕 즉위를 계기로 삼아서 효소왕을 신라 왕국의 도독으로 책봉했는데요. 또한 신라는 당의 연호를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7세기 말 신라와 당은 견고한 조공 책봉 관계로 진입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라는 당나라의 역법을 받아들이고 이전 시대보다 더 역법이 일치되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고려는 918년 왕건이 건국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936년에 후삼국을 통합했지요. 고려 역시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서 그들의 문물을 수입하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고려가 원하는 대로 이룰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후삼국을 통합했을 즈음 당나라가 망했고 5대 10국의 혼란스러운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당나라가 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916년에 황하 북쪽의 내몽골을 아우르는 지역에는 거란이 세운 요나라가 916년에 건국되었습니다. 그 후 960년쯤에야 송나라가 이를 통합했죠. 신라의 천문 관측 활동을 계승해 고려의 수도인 개성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관측이 수행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기록은 고려사와 고려사 전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려사 전료는 방대한 고려사를 요약한 책인데요.
따라서 중심은 고려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사는 기전체로 편찬되었는데요. 기전체는 역사를 군주의 통치인 봉기, 신하들의 개인전인 열전, 각종 제도와 문화 등을 담은 지와 연표 등으로 구분해서 기록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천문과 관련해서는 지의 천문지와 역지의 오행지를 들 수 있죠. 그리고 열전에는 가끔 천문 관련 기록이 나타나곤 합니다. 천문지에는 일식을 포함해서 고려시대의 천병과 제2 관측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역지에는 역법 지식의 운영이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고려에 사용된 역법인 선명력과 수시력의 내용만을 담고 있을 뿐이죠. 그리고 오행지에는 기상을 포함한 각종 천문 현상을 목화, 토, 금, 수의 오행에 따라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천문학 관련 부서의 운영은 백관지에서 살필 수가 있습니다. 서운관 조항이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고려시대의 천문활동은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려사의 함정은 고려시대에 편찬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죠. 고려사는 조선의 태종 때에 시작돼서 문종 때까지 무려 57년 만에 비로소 완성된 역사서입니다. 또한 조선인에 의해 기술된 만큼 공정성에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죠. 감사합니다.